자, 이것이 리트논술이다 입문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입니다. 이제 입문 과정 이후에 기초 과정 그리고 기본 심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2027학년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2025년도인데 2027학년도를 준비한다는 게 저도 교환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몇 년도로 적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시행착오 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해봤지만 입문 강의가 가장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입문 강의할 때쯤에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긴장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옆에 어느 정도 서포트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트 논술입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이라고 하는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주관식 시험은 논술밖에 없는 거죠. 사실 주관식 시험이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언어 추리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논술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라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뭐 전국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수업을 통해서 점수가 반영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언어나 추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시험이 끝나게 되면 지금 아직 모르시겠지만 딱 내가 쉬는 시간에 내 성적을 받아보게 되고 내가 몇 등인지를 알고 있는 직관적으로 바로 공부의 동기부여가 막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어렵다.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점수 반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로스쿨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어떤 게 좋냐면 본인이 문제를 출제하고 본인이 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출제를 해버리고 채점들을 모두 다 개별 로스쿨한테 주다 보니까 개별 로스쿨들 자체에서 반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반영 비율에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건 뭐냐면 꽤 많은 로스쿨들이 본인들이 채점을 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쪽에다가 채점을 의뢰한 다음에 그 점수를 반영하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긴 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1차 전형하고 2차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 전형을 넘어야지만 이제 2차 전형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로스쿨들은 논술이라고 하는 과목이 리트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형 요소에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1차를 넘어가려면 언어하고 추리가 되게 좋아야 된다는 거. 학점이라든지 영어 이렇게 이 부분 자체가 1차 전형 요소고요. 2차 전형 요소가 자소서 그리고 면접 그리고 논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그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오늘은 그 1강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리트 논술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봅시다. 법학 적성 시험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교시가 언어 이해네요. 그죠? 언어 이해고 잘 보이시나요?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자, 언어 이해가 9시에 시작해서 10시 10분, 70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안에 어른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조금씩 경험해 보셨겠지만 가장 어려운 독해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 이해를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어려운 지문을 내는 게 언어 이해예요. 알겠죠? 가장 고난도의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있고 30분이나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이제 또 문제 배부가 돼야 되겠죠. 2교시가 추리논증인데요. 추리논증은 10시 45분에 시작해서 12시 50분까지 무려 2시간 5분 동안 실시가 되고 있죠.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과거에 이제 신경향으로 바뀌기 전에는 언어하고 추리가 모두 문제가 동일했었어요. 35문제씩. 근데 언어를 30문제로 줄이고 추리 논증을 5문제를 늘려서 지금은 30문제, 4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12시 50분부터 1시 50분까지 시간이 좀 길진 않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집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언어라고 하는 시험 자체를 보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생소한 지문 앞에서 사람들은 좀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추리 논증은 정신없죠. 마음 문제를 모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드시지 말고 되게 더운 날이시잖아요. 이때는 좀 간단하게 드신 상태에서 오후를 맞이해야 됩니다. 시간이 2시부터 3시 50분까지 실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논술이 제일 길었었어요. 논술이 예전엔 2시간이었고 오히려 추리 논증이 2시간 이내에 시험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시간 자체가 오히려 추리 논증이 길어지게 되고 논술이 1시간 10분 동안 실시가 됩니다.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2시간 아니에요 얘기하는데 1시간 10분입니다. 이 10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3시 50분이 되면 이제 시험이 마무리가 되고 터벅터벅 나오면서 큰일 났다 또는 뭐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채점해 보면은 또 일희일비 되기 때문에 뭐 시험의 그 감정 자체가 그대로 현출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건 문항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 이해나 추리 논증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근데 논술은 2문제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했다가는 폭망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항수가 모두 1번 50점, 2번 50점이기 때문에 하나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모두 다 집중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이한 건 분절형으로 출제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양가로 1, 양가로 2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또 문제가 분절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문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변시에서 나오는 사례 적용형 이런 부분 자체를 그대로 논술에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답안 작성론을 통해서 나중에 로스쿨에 가신 다음에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좋은 학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답안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다음번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설명만 드릴 게 좀 있는데요. 그 이제 논술 부분이 있다면 논술 많이 우리들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언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어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언어 이해는 이제 보통 국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비문학 독해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언어 이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둘은 되게 유사해 보이지 않아요? 언어 이해나 논술 같은 경우 왜 유사할까요? 둘 다 리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의 논술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제시문이 길거나 짧거나 제시문에 그림이 들어가거나 자료가 들어가거나 등등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논제만 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논술을 그냥 내버린다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들을 보통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시험들은 평가를 하긴 하지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은 아니에요. 모두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양을 물어보는 거. 그런데 경쟁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논제만 낼 수는 없고 제시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제시문 독해형 문제도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하고 추리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근데 2번째까지 비슷한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리딩과 싱킹까지는 비슷한데 마지막에 차이가 생겨요.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대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수렴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논술은 발산해야 돼요. 라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읽는 건 대부분 다 읽습니다. 생각까지는 해요. 머리 안에서 대충 그려볼 수는 있죠. 누구라도.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답안으로 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이팅 부분이 어려운 것이고 대부분은 리딩, 싱킹까지 한 다음에 라이팅에서 딱 멈춰요. 그래, 이거 다음에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리트 논술이 좀 변했거든요. 그런데 문제 보시면 알 겁니다. 특히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어려운 독해는 완전히 빠졌어요. 요새는 관점 제시형, 자료 제시형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읽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제시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언어 이해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독해를 굳이 논술에서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 이해를 보지 않는다면 고난도 독해를 요구하는 제시문들을 낼 거예요. 그거를 독해에 내고 논증을 만들어내고 상대방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라이팅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 어려운 독해들을 다 언어 이해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논술에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측면을 물어보겠다. 바로 사례를 얼마나 잘 적용해서 본인만의 논증적인 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최근 문제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언어 이해보다는
추리 논증에 가까워요.